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TV 8월 4일 오늘은 개별 종목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봅시다. 잘 나가던 한국 증시가 철컥 걸렸죠. 이제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욕을 바가지로 넣었는데, 아니 정말로 5천을 만들겠다고 했던 정부가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저도 이제 국회 청원에 사인 동의를 하고 굉장히 화가 많이 났는데, 주식시장의 심리를 꺾는 건 굉장히 힘든 거죠. 이 심리를 다시 살리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투자 자금이 이번 주에 어떻게 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죠. 외국인의 수급, 과연 외국인들이 이런 한국 정부의 전략 없는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느냐. 외국인들이 중요한 것이 신뢰감인데, 두 번째 국내 개인 투자가들이 어떤 모습으로 또 대응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8월은 좀 쉬어가자. 8월은 좀 쉬는 장이다. 원래부터 8월은 좀 쉬는 장이었죠. 그래서 8월은 좀 쉬어가는데, 둔탁하게 쉬기보다는 좀 안정적이고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쉬어야 되는데, 지금 지난주 금요일 형태로 봐서는 아주 둔탁한 모습이 나와서 걱정스럽지만 이번 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잘 나가던 조선 방산을 하나씩 보고 있는데,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본 다음에 하나오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상승 또는 추가 하락이 가능한가, 목표 가격을 대체 얼마로 봐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시장의 가장 큰 우리들의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사의 시가총액이 지금 48.1조 2조 정도 되죠. 48조. 과연 이 48조가 적정한 가격인지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만원대, 12만원대에서 거의 100만원대까지 갔으니까 8배, 9배 나왔으니까 8배에서 9배 나왔으니까 주가는 어느 정도 충분히 올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충분히 올랐다. 좀 쉬어가야 될 상황인 것 같다. 충분히 올랐다. 쉬어갈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동사의 목표 가격은 저는 100만원대에서 지키느냐 마느냐, 100만원이 깨지면 사고, 100만원이 깨져서 90만원대 오면은 매수, 그렇지 않으면 사지 말라. 그리고 시장은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 그렇게 보입니다. 현재 이제 90만원대로 내려왔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93만 9천원까지 내려왔는데 90만원대에서 얼마나 더 내려올 것인지. 밑에 박스권 바닥이 약 80만원이죠. 그래서 100만원이 깨진 걸 지켜봐야 되냐, 깨져버렸으니까 이제는 80만원을 지키느냐 보고, 80만원이 깨지면 사고, 박스권 트레이딩이라 80만원에 사서 100만원에 팔아라. 이 정도의 박스급 매매가 향후에 동사에 예상되는 매매이다. 그럼 지금 사면 안 되죠. 한 번 더 빠져서 90만원이 무너져서 80만원대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지금은 기다려야 되고, 가지고 있으시면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느냐. 이제 정부가 제가 봐서는 틀림없이 10억은 욕을 너무 많이 얻어먹기 때문에 50억으로 양도세를 올릴 것 같아요. 그때 치고 올라오면 그때 좀 줄이자. 100만원을 넘어가면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한 30%는 줄이자.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동사는 박스권 트레이딩이 예상된다. 박스권은 밑에가 80만원, 박스권 상단은 100만원. 그래서 지금 어중간한 중간 정도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80만원대 오면 사고, 사서 100만원대면 팔고,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기술적 반등으로 100만원 이에 올라오면 30% 현금 마련을 해라, 캐시 마련을 해라. 이렇게 일단 정의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동사의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은 금요일날 매도했죠. 48,000주. 국내 기관도 며칠째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파는 게 아닌가. 이 종목을 끌고 올라가는 것은 솔직히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쭉 사다가 거의 매도가 없었는데 금요일날 매도가 5만 주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다. 수급을 체크해라. 특히 외국인 수급을 체크해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외국인 종목이다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동사의 공매도도 35,000주에서 금요일날 27,240주니까 그렇게까지 공매도가 많이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는데, 공매도가 바닥을 치고 서서히 늘어나는 모습은 있습니다. 7월 25일부터 공매도는 좀 늘어나는 모습. 그래서 공매도도 서서히 다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 이제 어느 정도 100만원이 넘어가면서부터 시장의 이익 실현 물량과 차익 실현 물량 좀 줄이고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수급상으로는 약간 보수적 스탠스가 맞을 것 같다. 네, 동사는 어떤 기업인가? 이제 하나그룹의 3남을 봐야 되죠. 김동관, 그 다음에 김동원, 김동선. 김동관이 방산과 화학을 담당하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 하나 솔루션.
큰아들이 모든 것을 큰 것을 가져가고 두 번째 아들은 금융, 하나생명보험하고 하나자산운용 뭐 이런 보험 쪽을 가져가고 삼남 유통, 하나갤러리, 하나호텔앤리조트 뭐 이런 것들은 삼남이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서로 아들 3명이 서로 이제 역할 분담을 해서 노를 나눠놨습니다. 그룹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주하나, 또 하나에너지, 하나에너지는 김동관, 김동훈, 김동선 세 사람이 50대 25대 25를 가지고 있고 이 하나에너지가 주하나를 22.15를 들고 있고 이 하나는 김승현, 김동관, 김동원, 김동선이 또 들고 있고 하나에서 하나비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솔루션, 하나호텔앤리조트, 하나갤럭시, 하나생명인데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죠.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밑에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이 달려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밑에 하나 오션, 하나 시스템 이 밑에 또 달려있죠. 뭐가 달려있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면서 세트레가이 지분의 33.63%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분을 들고 있죠. 다음에 하나방사는 비상장인데 33.95 이게 이제 사실 핵심 기업이죠. 하나 시스템은 47.22% 비중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오션 핵심이죠. 하나 오션, 세트레가이, 하나방산, 비상장, 하나 시스템 이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밑에 그룹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구조죠. 그러나 하나그룹의 핵심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회사의 매출액을 보면 2025년 세트레가의 1830억,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조 3770억, 하나 시스템 3조 5천억, 하나방산이 8조 4천, 하나오션이 10조, 결국 하나방산과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하나방산과 하나오션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가장 큰 두 개의 큰 축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구조죠. 하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밑에 이렇게 5개 자회사가 이루어졌음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이제 항공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항공 분야, 방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시스템이 담당하고 있고 해양은 하나 오션, IT 서비스는 하나 시스템, 항공 우주 앞에서 했는데 우주는 세트레가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구조죠.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가장 이해해야 될 게 K9 자주포를 굉장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 뭘 만드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탱크를 만드는지 자주포를 만드는지 또 자주포는 어떻게 생겼는지 천문은 어떻게 현문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머리가 복잡한데 자 K9 자주포는 뭐냐. 자주포란 차량이나 장갑차에 고정해 만든 포를 자주포로 한다. 장갑차나 이런 데 고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포를 올리는 게 자주포이다. K9은 10년에 걸쳐 국내 기술로 연구 개발한 첫 국산 자주포이다. 이 탑 길이는 뭐 8m 길이의 긴 포신을 달았다. 여기에 발사된 포탄은 최대 40km까지 날아간다. 표적봉이 명중률은 98%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구경들을 있는데 K9 자주포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K9 자주포가 수출이 잘 된다는 거죠. 핀란드에 96문, 2022년 기준, 폴란드에 지금까지 364문, 363 추가로 더 팔려야 되는데 너무 많이 수출이 늘어나니까 이것도 정리하는데 헷갈릴 정도이더라고요.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364문을 팔았다. 그 다음에 인도에 약 200문, 에스토니아에 몇 개 안 되죠. 에스토니아 6문, 12문. 노르웨이에 K9과 K10 총 24대 옵션 6대 이렇게 수출을 예정이거나 수출을 했고요. 노르웨이는 겨울 옵션 능력 입증을 성공을 했고 루마니아도 이제 54문 계약을 맺었고 그에 이제 호주와 이집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호주와 이집트가 동사에 K9 자주포를 수입해가는 모습이 크는데 28대 AS9 및 한대 AS10 인도 완료 예정. 이집트는 2020년 216문 K10 39대 계약 엔진 국산 생산 능력 중이다. 그래서 호주하고 이집트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중동에서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나라 방산을 왜 매력적으로 보는 거냐? 첫째는 우리나라는 이제 남북이 이렇게 분단이 돼 있고 갈등 구조로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북한이나 우리나 무기를 계속 개발을 하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IT가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최첨단 무기에 맞는 거죠. 또한 우리는 겨울부터 여름까지 모든 지역, 산악 지역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평탄한 지역도 있기 때문에 세계 어디에 가도, 심지어는 사막에 가도 전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탱크를 만들기 때문에 글로벌화 될 수 있는 그런 실력, 그 다음에 값싼 가격, 유럽에 비해 값싼 가격, 또한 여러 가지 서플라이 체인이 잘 돼 있고,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세계 방산 시장의 43%를 차지하는데 우리나라는 겨우 3%라는 거죠. 네. 이게 10%만 올라도 우리나라의 무기 수출은 더욱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전쟁이 지금 종식된 게 아니라 캄보디아와 태국이 또 발생했듯이 국지전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여기에 이제 각 기업들이, 각 나라들이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는데, 유럽은 지금 자기 GDP의 5%를 해야 되는데 자기 내부에 생산하는 것도 바쁜 거죠. 그 나머지를 채워야 되는데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 한국과 그 다음에 일부 국가인데 중국 걸 살 수는 없으니까, 또 미국과 한국의 호환이 또 잘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미국, 한국, 유럽 세계를 호환시킬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한국이다.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3%밖에 안 됐다는 사실, 이게 이제 제일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게 10%까지만 올라간다면 지금의 3배가 더 상승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가정한다면 우리 국산의 수출 능력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동사의 투자 포인트 한번 봅시다. 2분기 실적이 발표됐죠. 컨센서스를 상회했고 성장은 지속 중이다. 다시 한번 컨센서스는 2분기 실적을 상회했고 또한 성장은 지속 중이다. 동사의 2분기 매출액은 6조 3조 원, YY로 168%, QOQ로 15.2%나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은 8,644억, YOR로 156.4%, QOP로 54.1%, OP 마진도 13.8%를 시현하며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호실적의 주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폴란드 K9 천무 인도량이 조기 인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폴란드 우리는 먹여 살렸는데, 자회사의 호실적. 앞에 4개의 자회사가 붙은 거 보셨죠? 개발비와 판매비를 하반기 이연하면서 850억의 수익이 2분기에 찍힌 거죠. 다음에 2분기 폴란드 K9 천무 인도 대수는 각각 18문과 27대로 이게 예상대로 잘 나오고 살짝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년 상반기 누적 인대수는 각각 38문 51대, 연간 가이던스 K9 70문, 천무 80대 이상 고려시 하반기에 K9은 비슷하나 천무의 인도량이 소폭 감소할 가능성, 이 리스크는 있지만 다른 쪽에서 다른 국가에서 천무 감소량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다는 그러한 코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동사가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서프라이즈로 봤던 거죠. 천무에서 주는 부분은 이집트와 호주 등의 매출 증가로 YY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다. 좋습니다. 기타 수출의 경우 23년 4천억, 24년 1.5조 원, 26년 1.55조 원으로 견조한 수주가 추정이 되고 있다. 25년 2분기 OP 마진이 31.3%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겠다. OP 마진도 31.3%. 지금 글로벌 여러 섹터 중에서 OP 마진이 30% 넘는 섹터가 없는 거죠. 이는 개발비와 판매비의 이연 영향으로 상당히 영업이익이 늘어난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분기 수출 마진은 약 44% 정도로 추정되나 하반기 비용 지표형으로 36% 정도 하반기는 좀 줄 것 같다. 네. 수익성 높은 국내 양산 산업의 진행, 수출 매출 증가로 25년 예상 지상방산 OP 마진은 2.226조 원, OP 마진은 26.8%가 정도 전망이 된다. 네, 이것 떨고 핏 떨고 못 떨면 30% 가까이 높은 영업이익을 내는 그러한 산업이다. 특히 수출이 44% 영업이익이 나오네. 굉장히 좋은 실적이죠.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의 이런 매력 포인트는 이미 시장에 충분히 어필을 했고 선반영은 충분히 됐다. 하지만 계속 실적이 발표될수록 다음 분기로 뭔가 증익이 지속된다는 거죠. 특히 27년까지 증익은 계속될 것이다.
특히 폴란드 사업에 집중됐는데 남폴란드 사업 확대가 27년 매출이라든지 수익성 증가, 동사 성장력의 가장 큰 무기이다라고 애널리스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년 2분기 기준 폴란드 잔여분 K9은 190문, 천무는 101대, 인도량은 K9이 174대, 천무가 117대가 됐는데 이게 이제 하반기에 갈수록 천무는 좀 줄고 K9은 좀 늘어난 면인데 천무가 준 부분을 난폴란드에서 커버가 된다는 거죠. 조기 인도시 27년 인도 대수가 감소가 우려되나 K9 2차 물량 152대의 ASP 상승분이 기다리고 있고 K9과 천무의 잔여 물량을 고려한다면 증액 기조는 이어질 거로 보고 있다. 특히 이집트와 호주를 비롯한 폴란드 이해 지역에서 매출 상승폭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로 내수 양산의 확대까지 고려한다면 25년은 2.26조, 27년에는 2.96조의 영업이익이 기조가 지속적으로 상승이 이어질 거로 전망을 되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장약 수요가 증가하고 잠재 수주 루마니아와 사우디, 미국 등을 고려한다면 장약 수준, 포탄, 추가 실적 영향도 여전히 보유중으로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하나가 수출이 잘 되니까 뭐 포도들하고 또 이제 개발 이제 관리하고 고쳐주고 이러한 보이지 않는 추가 서비스업도 이익이 되는 거죠. 네, 향후 전망 봅시다. 쏠림에게 줄 성수기인 하반기는 더 좋다. 네,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다. 하반기 지방 방산 부분의 QOQ 성장률은 여전히 유효하다. 네, 성장률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다. 하반기 방산 매출은 5.9조 원, 상반기 대비 101%나 상승한 거고 영업이익은 1,550억. OP 마진 37.2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 이연된 개발비 판관비를 반영해도 25년 상반기 방산 수출 마진은 40% 수준에 이를 것이다. 아까 어떤 앞에서는 36점 얼마 했는데 또 이 애널리스트는 40%까지 예상을 하고 있네요. 대단합니다. 25년 폴란드 K9 천문 납품 대수는 72임과 80대라고 이야기했죠. 기존 72임과 71대에서 살짝 천무가 좀 늘어나네요. 3, 4분기 각각 K9 16문, 천무 20대, K9 18문, 천문 21대로 반영했으며 이집트, 호주의 K9 납품이 시작되면서 난폴란드 물량도 늘어날 것이다.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난폴란드 이외에 이집트라든지 호주 쪽에 늘어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성장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수익이 좀 빠지더라도 충분히 메이크업이 가능하다. 동사의 이제 가장 큰 상대 피어 그룹은 라인메탈이죠. 독일의 라인메탈. 독일의 라인메탈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살짝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죠. 네, 1707.유로 이렇게 된 거죠. 시총이 761억 유로라고 봐야 되나? 네, 761억 유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라인메탈이 가장 동사의 라이벌이다. 네, 봅시다. 시가총액 라인메탈이 121조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48조, 현대로템이 21조이죠. 네, 거의 이제 3분의 1 가격이고 현대로템은 라인메탈의 한 15% 정도 수준인데 라인메탈과 비교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현대로템이 추가로 영업이익이라든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낮다면 추가 상승은 가능하죠. 네, 현대로템은 올 YTD로 290%가 상승했고 라인메탈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87%, 176%. 현대로템이 가장 상승력은 높네요. 올해 YTD로. 네. 네, 방산 3사의 펄을 보면 라인메탈은 91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9배, 이제 차츰 떨어져서 23배까지 갈 수 있다. 현대로템도 수익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22배까지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상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평가되어 있다. 라인메탈에 비해서 펄은 유리합니다. 추가로 더 밸류에이션 상승을 받을 수 있죠. 네, 영업이익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영업이익을 보면은 동사는 23년 5,940억에서 25년 3조 7천억, 26년은 4조 5천억,
드디어 27년에는 5조 3천억, 5조를 찍을 거다. 여기에는 자회사들의 4개의 자회사들까지 영업이익을 더한 거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 회사의 방산 부분만 하면 한 2조 3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3사 영업이익을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하나 오션과 세트랙을 하나 시스템을 제외하면 2조 2천. 이게 실질적으로 방산에서 나오는 거죠. 라인메탈 3조 3천. 현대로템이 거의 1조죠. 25년. 그런데 영업이익은 거의 뭐 3분의 2까지 쫓아왔는데 120조에 48조면은 최소한 이건 100조는 돼야 되죠. 네. 최소한 지금보다 높은 80조. 70조만 돼도 될 것 같다. 지금 48조니까 향후에 50% 정도의 성장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평가다. 네,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박스권에 갇힐 것이다. 박스권은 사단은 80만 원이다. 상단은 100만 원으로 봐라. 그래서 80만 원 오면 사서 100만 원을 팔고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100만 원을 넘어가면 30% 정도 현금 마련을 하자. 캐시 마련을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드립니다. 단기적인 모습이죠. 제가 봐서는 10월까지 8, 9, 10월까지는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10월부터 사서 12월에 내년에 또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양도세가 50억에서 10억으로 늘어나 다시 50억으로 늘어나더라도 반등을 한두 번 하고 말 것 같아요. 이미 성장 동력, 정부에 대한 신뢰감 이런 것들이 기스가 났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는 데는 다른 모멘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당분간 쉬어가자. 네, 여러분 여기서 투자의 방향을 잃어버리거나 종목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아주 다양한 종목 분석과 의견들, 좋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이러니까 꼭 들어와서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